안녕하세요. 육모 대비 영어 학습법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에도 패턴이 있잖아요. 실패에도 똑같이 패턴이 있습니다. 쌤이 그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N수생들을 만나면서 수능 영어 실패에도 패턴이 있구나 라는 걸 찾아냈어. 일단은 첫 번째 그룹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영어에 좀 자신이 있는 친구들이야.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대체로 1, 1, 1, 2 이 정도였대. 그래서 그래 난 영어 잘하니까 뭐 이렇게 시험 보다 보면 수능에서도 1등급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근데 막상 수능 시험장에 가니까 3등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 해 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봤어. 이건 내가 너를 그냥 협박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굳이 수능 영어에서 1등급까지 자기는 필요가 없대. 그냥 2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의 그동안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2, 3,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 이대로 그냥 좀 삐대다 보면 수능에서도 대충 2는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능에서 4가 나와서 올해는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실제로 수많은 연구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처럼 우리의 긴장도를 막 높이는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긴장이 일종의 각성 효과를 일으킨대.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잘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진짜 무대 체질인가 봐, 실전에 강한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를 안 했을 경우에 그때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긴장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긴장이 나를 억누르고 나의 수행을 방해해서 그래서 끝끝내는 자기의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을 없는 성적을 수능날 받게 됐어 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지금 육모 대비 학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일단 하는 거야. 내가 많이 하라고도 안 할게. 하루에 30분도 괜찮아요. 제발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도 좀 합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유튜브에요 쌤 이런 학습 전략이 많이 떠돌던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영어 너네 2만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충 쉬운 유형만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계속 쉬운 유형만 연습하고 나머지 어려운 거 그냥 찍어. 그래도 2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수많은 무책임한 유튜버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조회수는 올릴 수 있을지언정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겠지. 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작년 수능 오답률 통계를 한번 보여줄게.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쉽게 쉬운 유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연습해서 넌 이것만 풀고 나머지는 찍어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형들 오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라고. 글의 제목 문제 오답률 63%. 듣기 15번 문항 오답률 61%, 어휘 문제 52%, 글의 주제 47%야. 네가 나는 이것만 딸딸딸 할 거야 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면 너는 망했을 거야. 맞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세상 너무 쉽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하게 실력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 봐봐. 니네가 맨날 어렵다고 포기하고 풀어볼 생각도 안 했던 삽입 순서 유형이 얘네들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왔잖아. 기본적으로 물론 전략도 필요합니다만 문장을 읽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한 줄 독해해, 한 줄 독해해. 니네가 한 줄씩 연습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쉬운 유형, 어려운 유형, 문제풀이의 순서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는 일단은 문장을 읽는 힘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너네가 정말 30분씩이라도 시간 내서 한 줄 독해 할 거라고 나는 믿고 그러면 우리도 전략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일단은 육모를 바로 앞에 둔 5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모의고사 2회 정도는 풀어봐야 돼.
이 실전 감각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잖아. 내가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문제 풀이의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 볼 건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마지막 2회 정도는 꼭 풀어보자. 우리 올해는 각인 모의고사라고 하는 정말 쌤이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했구나. 정말 많이 투자했구나. 올해는 칼을 가셨군요. 라고 너네가 느낄 수 있는 문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수능 대비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한 번밖에 안 냈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육모부터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각인 모의고사 2회 분량을 준비했으니까 꼭 실전처럼 제대로 준비하고 시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쌤 근데요 마지막 2회분 푸는 거 말고 그 전에도 시간이 좀 있잖아요. 3, 4주에 걸친 그 시간 동안에 절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은 코드 독해 심화편 풀어보는 정도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한 줄 독해는 당장 육모에 대비해서 하라는 건 아니야. 우리 육모 보고 인생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줄 독해는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시작을 해두자라고 하는 거고 공부의 초점은 코드 독해 유형편. 그래서 전체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전략을 채워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하고 네가 시험을 맞이해야 이 시험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너한테 좀 유의미한 결과값을 가져다 줄 거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대충 보던 대로 봤어요 라고 하면 그 결과값 또한 너의 향후의 공부에 큰 도움을 못 준단 말이지. 얘들아, 우리 정말 6월 모의평가라고 하는 시험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야. 맞아. 그냥 우리 지나가는 중간 정거장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너진 루틴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단기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신발끈을 좀 조여맸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신 때문에 흐트러졌던 마음 다시 딱 다잡고 한번 합격을 향해서 같이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니네 공부하는데 조금 더 힘내라고 쌤이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대비 이벤트도 마련을 했거든. 공부도 하고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아. 그치? 우리 정말 훌륭한 목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절대 평가라도 절대 준비 없이 잘 볼 수는 없거든. 그러면 쌤은 강의에서 너네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